우바연님 어서오세요. 다리나님 어서오세요. 무슨 일 있더라도 방송을 끝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넛지는 우연이겠죠. 아무튼 어쨌든 그 미어 샤이머 관해서는 잠시 뜨는 거다. 이렇게 신냉전의 대표 좌익파쇼 이론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폴란드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미어 샤이머하고 비슷한 애가 지난번에 두 명 있죠. 하나는 그 인드라가 지난번에 그 테드 강연한 유라시아 그룹 유라시아 그룹 그 녀석 있잖아. 그 놈도 신냉전 그래도 좌익 파쇼에 속하고, 또 하나 그 프랑스 경제학자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도 소개되네. 프랑스 자유좌파를 망치게 한 장본인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도 소개됐죠, 책이. 곳곳에 한 놈씩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강대국이 될 것인가는 딱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 안보 정치 CFR 유니크 김기현 원희룡 철수영 김태우 김길상 VOA RFA BBC DW 텔레그래프 차이나 인사이트 차이나 옵저버 알자지라 스몰 서클스 포드 프랑스 24 퍼스트 포스트. 우선 RFA 군사 정전협정 70주년 해서 청년들이 또는 행사를 했군요. 그 다음에 김길산 누님, 김길산 누님 같은 경우는 20여 년간 반쪽이성 대학 출신이고, 그리고 이쪽 20여 년 동안 군사 전문 기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분야에서는 정통해요. 물론 외교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는 미약한 면이 있어요, 김길성 님이. 그렇지만은 이 군사, 특히 이 북핵 관련 면에서 상당히 정통한 면이 있다. 그 다음 하여튼간 두 가지를 저는 봐요. 저는 뭐든지 그래요. 김길성 님 좋아하지만 항상 김길성 누님이 100% 옳은 의견을 주장할 수가 없죠. 저도 100%가 아닐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상대 진리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잘 전망하시는 게 이 노동신문, 주간 노동신문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쪽 그 반쪽 일성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북핵 관련, 미사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이 세 가지 면에서는 상당히 정통하다. 이번에도 반쪽 정원이 지난번에 실패했잖아. 정찰위성 쏘아올린다고 막 공개했는데 개쪽당했잖아. 실패했잖아요. 이번에 그거를 곧바로 쏘겠다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화성으로 돌아가서 다 그냥 지탄한 거다. 맞는 인드라 상당히 견해 동작이다. 반면에 이제 외교와 관련돼서 대한민국 뽕여정이 맨날 뽕에 취한 애가 이 뽕여정이 대한민국 왜 사용했냐? 전형적인 양아치 전술이다. 인드라 지난 방송에서 양아치 전술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인드라 볼 때 인드라 방송 영향, 그리고 VOA 워싱턴톡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 강조했죠. VOA 워싱턴톡에 전직 CIA 요원 언니가 등장해서 굉장히 강성 발언을 했거든요. 너 수틀리면 반쪽 정도 아웃돼? 이런 식으로. 포장은 선제 타격이었는데 사실은 그냥 북한 주민 피해 없이 너만 그냥 돼줄 수 있어, 이런 얘기였거든요.
제가 박적전이 북한을 신경 쓰는 놈이 아니잖아. 예, 이런 놈일수록 굉장히 자기 보신주의가 강하거든요. 예, 이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 양아치는 원래 강하게 나가면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인다 하면 양아치처럼 그냥 철저하게 짓밟는 게 원래 양아치거든요. 이 양아치잖아. 예? 그러니까 기가 죽은 거에서 대한민국 이렇게 쓰면서 이게 대한민국 쓰는 이유가 간단하게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우리 국적을 인정해줘 뭐 이런 어떤 편이에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머지야 뭐.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 VOA와 BBC가 충돌했었죠.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상관이 없다. BBC 그건 신냉전 관점이에요. BBC 관점은. 신제국주의 관점이 VOA 워싱턴 관점입니다. VOA 방송에서는 지금 북한 식량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BBC는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 잘 신냉전을 주장한 사람은 BBC가 입장이고, 반면에 VOA에서는 신제국주의 관점이에요. 북한의 식량 사정이 90년대에 반쪽 정일이 하던 때와 비교해서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그 팩트를 저격하잖아요. BBC는 수정이고 어디가 더 객관적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겠지만 저는 VOA가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헤르메티커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이렇게 또 우주 개발을 하고 있죠. 인도가 핵 개발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은 뭐죠? 인도가 간디 네로 정부 때는 친소였단 말이에요. 이건 근데 친소라는 개념은 저희들아 국어는 것에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로스차일드. 인도는 로스차일드. 파키스탄은 저쪽 그 채텀하우스. 버트란트 러셀. 이란은 로스차일드. 터키는 러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 쭝공은 러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쭝공에서 러셀이 원래 그 소련이 빅터 로스차일드가 식민지가 소련이었잖아요. 쭝공이 핵 개발하려니까 못하게 막았다고. 빅터 로스차일드 입장에서는 쭝공이 핵 개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쭝공이 핵 개발했어. 누구 덕분으로? 러셀이 도와준 거죠. 쭝공이 하는 바람에 이번에 그럼 빅터 로스차일드가 그럼 인도에 핵 개발할게. 그러니까 빅터 로스차일드가 핵 개발을 하게 한 나라가 인도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보험료. 70년대 때 이스라엘에서 핵 개발했잖아요. 73년 때 빅터 로스차일드가 물러나잖아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빅터 로스차일드가 해서 이스라엘이 핵 개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파키스탄은 또 누가 핵 개발했겠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파키스탄 때까지는 아직 미국이 직접적인 관여, 데이비드 로크가 관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파키스탄, 칸, BCCI 은행, 벨기에 있는 은행인가? 룩셈부르크에 있는 은행. 그거 관련해서 영화, 인터내셔널, 폭 나온 거잖아. 저쪽에, 러셀 쪽에서 뭔가 한 거예요. 미국은 아직 1973년에 시정이 독립한 다음에 미국에서 이 로스차일드 세력, 이 러셀 쪽 세력들을 전향시키거나 몰아내는 그러한 작업에 바빴기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떠냐? 아니 지금은 영향이 있죠.
인도 우주 개발 누가 도와줘? 미국 국기본이 도와주는 거지. 쭈공의 우주 개발, 달뒷면 여행 누가 도와줘? 국기본이고. 한국의 우주 개발 누가 도와줘? 국기본이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렬이 폴란드 국빈 방문한 중이다. 네. 이렇게 지난번에 그 YK 미국 교민 방송에서 세계 친미 선호도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1위가 폴란드, 2위가 이스라엘. 둘 다 90%가 넘고 한국이 적당해요. 78대 22.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 3대 친미 국가가 폴란드, 이스라엘, 미국이다. 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성렬형이 이번에 저 훈장을 받았네요. 최고훈장. 네. 뭐 방산 때문이죠. 폴란드에서 훈장 줄만합니다. 한국 덕분에 조기에 이렇게 폴란드에서 어떤 안보 상황에서 이렇게 맞출 수 있었으니까 이러면은 이제 국뽕들이 지나치게 그 독일 쪽을 자극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담례로 이제 달랑아리 리움 대럽주 형제가 어떤 걸 가지고 달랑아리를 줬다. 그래서 이거를 성렬형 관계자가 인드라 방송 보는 거 아니냐? 인드라가 얘기하지만 대중적으로는 전혀 안 알려지지 않은 인드라 방송이지만 반쪽 정원도 본다 이거예요. 반쪽 정원도. 국의원도 보고 반쪽 정원도 보고 반쪽 아베도 보고 메고 시파로도 이 방송 보고 볼 사람은 다 봐요. 그러면 성일형도 당연히 봐야죠. 세훈형, 철수형, 원일용 다 보자. 저는 이래요. 저는 조회수는 낮아도 볼 사람은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나토 정상회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드라 조직론에서 그냥 만나면 돼요. 자꾸 얼굴 보면 정들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윈윈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드라가 요즘 인도 퍼스트 칭찬하니까 인도 퍼스트에서 아주 재밌더라고요. 세계 외신들을 보통 AP나 AFP, 로이터에서 이렇게 통신사에서 한 거를 뿌려주거든요. 그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코너예요. 인도 방송 퍼스트에서는 하나는 이 앵커를 이 이름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여성분이 논평을 하고 인드라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논평이에요. 제가 볼 때 높이 평가합니다. 또 하나는 세계의 소식을 매일같이 하루 50개를 짧게 2-30초, 10초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야. 저 포스트만 볼 줄 안다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편집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50개 뉴스 중에 썸네일을 인드라 영향을 받아서인지 성렬형을 폴란드 뉴스를 썸네일 메인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해서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김기현 지금 미국 방문 중이죠. 그래서 이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이분이 실력자고요. 이든영 정부에서 보시면 되고 이건 이든영 정부죠. 또 다른 분은 바로 헤르치제다. 자, 커트 캠벨은 자유좌파, 헤르치제다는 자유우파. 이분은 워싱턴 톡에서 자주 나오신 분이죠. 요즘 헤르치제다에서 내세우는 분, 브루스 클링너. 이렇게 해서 김기현 국힘 당대표가 물러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두루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면을 계속 넓혀야 돼요. 이렇게 추상적인 협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왜 백지화 했는가? 저는 찌라시 안 봐요. 한국 찌라시는. 그냥 원희룡 방송 보시면 돼요. 더 얘기 안 할게요. 깔끔하게 이런 건 정리해. 전국 수석한 학력고사 전국 수석한 양반답게 뭐 이런 거 깔끔 정리하는 거는 이 원희룡 따라올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깔끔 정리. IC와 JC의 차이, 이런 거, 예타 이런 것만 보시면 된다. 네, 철수영. 이게 뭐 철수영 이제 현재 인드라 보기에는 차기 대권 1순위로 보고 있어요. 부산철수, 빠찡고. 그러한 관점에서 철수영이 법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지향적 법체계, 굉장히 이건 사실 낯선 개념이에요. 뭔가 범죄가 발생한 한 뒤에야 미네르바의 올빼미 부엉이처럼 뭔가 사건이 발생해야 거기에 따라서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거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예방 범죄, 범죄 예방, 이런 어떤 차원,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견해를 피력했다. 물론 소수 견해입니다. 이건 철수영의 견해는 굉장히 급진적인 견해이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가는 방향이죠. AI 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원칙은 맞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게 아니야. 방향, 옳은 방향인데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김태우. 제국하면 김태우죠. 그래서 뭐 연세대 학위 반납 당연한 거죠. 구속시켜야죠. 범죄를 저질렀잖아. 학위 반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죄국 일가는 전원 구속이, 빨리 명수대 저쪽 좌파쇼 사법부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기다린 거야, 때까지. 미리 이렇게 하면, 작년부터 했으면 명수 이 좌파쇼들이 다 무죄 때릴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하나씩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제국 일가는 모두 구속이 원칙이어야 돼요. 국기본이 원하고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대신
죄국 일가 전원 구속, 문좀비 일가 전원 구속. 이건 원칙이에요. 문좀비만 감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좀비 일가는 다 감옥 가야 돼요. 국외본 이런 뭐 다른 거 자잘한 거는 국외본이 아닌데 쥐명이 문좀비 죄국은 국외본 차원에 국외본이 관리합니다. 딱 선거도 관련돼가지고 1타3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특보잡이어서 신경도 안 써. 저는 윤미향도 특보잡이야. 걔네 같은 애 신경도 안 써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인드라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식량 전쟁 1타3피 원칙을 제시하죠. 아까 얘기했던 미어샤이너. 그래서 1타3피가 이건 CFR 기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식량 전쟁은 세계사적으로 현 시대가 신냉전이냐 신제국주의냐를 가늠할 전쟁이다. 미어샤이머는 신냉전 쪽이죠. 좌익 파시들은 신냉전을 선호합니다.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유좌우파는 신제국주의입니다. 되네 이제 이번에는. 저번에는 안 됐더니 이 화살기가 먹히네. 두 번째, 사실상 세계 3차 대전이나 한국 전쟁처럼 유엔과 브레튼 우주체제,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듯 세계는 신질서, 신경제,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정치경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세계는 신질서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유엔 체제는 2차 세계대전 체제잖아요. 유엔이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기능이 마비 상태예요. 신질서가 필요하다. 신경제가 필요하죠. 그건 뭐죠?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는 제3세계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에게 보상이 따라야죠. 우크라이나는 한국처럼 정치, 경제 선진국이 되어야죠. 세 번째, 우익파시 푸딩에 맞서는 영웅은 양아치 프리고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유우파 제렌스키가 있다. 그러니까 제렌스키를 띄워내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 이든영이 쇼 좀 한번 했죠. 갑자기 블라디미르 그래서 그걸 퍼스트에서 날카롭게 적혔어요. 이든영의 말실수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저번엔 쓰러졌다. 이건 이들아 볼 때 뭐 이든영이 진짜로 말실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의도적인 실수다. 노이즈 마케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번 건은 확실하게 노이즈 마케팅 건으로 저는 의도적으로 국기본이 필요해서 그렇게 실수해요. 오바마 때도 그렇고 이든영도 그렇고. 그래서 젤렌스키 덕분에 살았잖아. 이든영이 새신성인에서.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나토의 결정에서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는 왜 나토에 당장 가입하지 못하는가? 당연하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 참전이 되거든요. 지금은 나토에서 무기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입하게 되면 자동 참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반드시 가입합니다. 근데 지금 젤렌스키가 화내는 척하는데 공개적으로 타임라인을 제시해달라. 그래, 이해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나토 입장을 이해하니까 타임라인 일정표를 제시해달라.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거조차도 일정조차도 애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스웨덴과 튀르키예. 이때 또 에르도안이 아마 이렇게 걸었잖아요. 대부분 목표를 달성했고 EU 가입까지도 뭔가 조건을 내건 건 이제 과한 요구를 한 거죠. 원래 협상할 때는 그거든 불가능한 거 딱 제시하고 양보했다. EU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내가 통 크게 양보했다. 이렇게 모양새를 에르도안 모양새를 살리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새 제안 EU 가입 이런 걸 내셨는데 그건 다 협상 카드업 협상을 위한 뻥카였고 그 EU 가입이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이주민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이주민. 그리고 또 하나 인드라가 지난 튀르키예 방송 했을 때 에르도안이 당선되면 외교 정책에서 크게 변화하는 건 없지만 점점 러시아와 거리를 두면서 이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지금 러시아 입장이 공식 입장이 그러잖아요. 터키가 배신 때렸다. 인드라 말대로 되잖아요. 튀르키예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르도안이 지난 몇 년간 우익파시였는데 다시 추심을 되찾아서 자유우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런 당부를 인드라가 했죠. 요즘 행보는 나쁘지 않아. 에르도안이 자유우파 노선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는 나토가 일본의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프랑스가 반대해서 나토 일본 사무소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꼭 결정적일 때 프랑스가 파토를 내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프랑스가 좀 반일 파시오 국가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프랑스 입장은 크게 두 가지 국유본을 배제하면 지금 남미와 유로 간의 그런 어떤 국제무역 그러한 조약에서도 프랑스가 딴지 넣는 이유는 프랑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관점이 분명히 있어요. 나토에서도 자꾸 유로 가입, 터키 가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는 유로 내에서 프랑스의 지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독일 같은 경우는 영국에 빠진 유로는 독일이 원톱이잖아요. 사실은 독일 입장에서는 터키 받아들여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프랑스는 다르다 이거예요. 자꾸 동맹국이 늘어나면 프랑스가 국익면에서 자꾸 후순위가 된다고 밀려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자민련처럼 양쪽 저울질하면서 자기 이권을 딱 내세우는 그런 맛으로 여태까지 프랑스가 버텨왔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면 지금 프랑스의 사정이 그렇다. 마크롱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마크롱 자유우파 대통령이 나름대로 프랑스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프랑스가 언제까지 그렇게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 이제 호주와 일본이 우선순위고 나토에 먼저 지금 옵저버 자격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러나 나토에 먼저 이제 옵저버에서 정식 회원군이 되는 순서는 일본과 호주가 먼저 될 것이고 뉴질랜드와 한국이 일본과 호주가 되면 그 다음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속탄 저희 미분에서 인드라 비판을 했죠. 이거는 요즘 미국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저 국내 문제 미국 국내 문제에서는 가급적 언급을 안 하잖아요. 이게 선거 관련이 있다. 자꾸 미국 대법원에서 그러한 판결들이 나오면 미국의 자유좌파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속할 수밖에 없어요. 뭉쳐요. 이번 이든영 정부의 집속탄 이것도 문제가 민주당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볼 거란 말이죠. 저쪽의 국방부는 공화당 거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든영을 더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든영 정부 내에서 집속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든영이 많이 어렵다. 이든영을 도와줘야 된다. 이러한 집속탄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 탄도 안 쓰면 한국도 인드라가 그 보급병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막 탄약고에 가면 50년 된 탄약들이 있어요. 그거 재고 소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 니들아 그 얘기는 잘 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면이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이 집속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판적이다. 그 집속탄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집속탄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막 설명하잖아. 지금 1차 세계대전하고 같아요. 왜 1차 세계대전이 막 그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그 참호전을 펼쳤잖아. 지금 똑같아. 1차 세계대전이야. 그리고 수성은 10분지 1 병력으로 충분하거든요. 공격이 어려운 거예요. 러시아들은 참 깊게 팔고 껍질 않고 있으면 되고 드론으로 계속 누가 공격하면 드론으로 알 수 있으니까 대비가 돼. 과거엔 드론도 없었으니까. 지금 드론도 있고 그냥 그 참호 속에서 꼼짝 버티고 있으면 그만이니까 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그걸 뛰어넘으려면은 굉장한 인력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럼 집속탄이 해결점입니까? 아니에요. 저 그때는 해결점이 아닙니다. 뭔가 이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보세요. 러시아 군대가 실제적으로 결정적으로 패배한 건 러시아 내부의 반란 때문이죠. 경제난 때문. 러시아 경제가 생각보다 여러분 지금 막 누구라도 안정돼 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석유다 뭐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푸딩이 짰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하반기를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효과들이. 한마디로 푸딩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1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딱 1년 정도 대비책만 한 거예요. 예. 작년 2월에 침략 전쟁이 일어났잖아. 딱 올해 2월까지의 플랜을 짠 거예요. 거기까지는 푸틴 의도대로 된 거야. 근데 1년이 넘었어, 푸틴이. 그러면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이라는 건 돈 먹는 하마예요. 무차별적으로 돈이 들어가. 예. 러시아 경제 파탄 나는 겁니다. 푸딩이 지금 인기 있는 이유가 러시아 경제를 살렸다. 수준이 그렇거든요. 아, 독재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이게 푸딩 집권 이유잖아요. 그 자신의 존립을 푸딩이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멀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최전선에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러시아 내부에서 뭔가 큰일이 터질 걸로 봐요, 저는. 집속탄이 그렇게 효과를 주지 않는다. 이건 알자지라에서 수준 높은 토론을 하고 있어요. 알자지라 수준 높은 방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지? 또 왜 이래? 아까 잘 되더니. 그거는 그 다음에 이건 DW, 이거는 이제 약간 집속탄 옹호하는 방송이고, 알자지라 비판하는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제 좀 이렇게 각자 입장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지정학 그렇게 하는 친구가, 루마니아가 강대국이 될 수 있나. 이 나라 또 몰도바라는 나라 좋아하잖아요. 그건 몰도바가 내륙국이 됐어요. 바다를 면하지 못한 내륙국은 힘들고, 또 이 몰도바가 조그만 나라인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두 쪽 났어. 하나는 러시아파, 한쪽은 루마니아파, 우크라이나파, 이렇게. 그래서 몰도바가 자체적으로 존립하기가 어렵다. 몰도바가 살 길이라고는 유로 가입이거든요. EU 가입. 루마니아처럼. 차우스체스코 아시죠? 그래서 이 몰도바가 화약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것이 몰도바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국유보는 우크라이나에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놔두면 다음은 몰도바 차례거든요. 몰도바까지 그 영역을 주지 않아요, 국은. 물론 푸딩도 국면 임명했지만.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아유, 왜 자꾸 이래? 그래서 인도 입장 이해합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당당한 외교 좋죠. 그래서 퍼스트 입장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 순학을 지지해야 된다. 저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또 퍼스트에서 인도 분리주의 문제, 시크교 또 분리주의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 분리주의 운동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저는 통합주의자지 분리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 문제에 관해서는 인드라가 특별히 인권 침해 사례가 없다면
그냥 중립적입니다. 캐나다 아론보 지난번에 그 마약 실태 고발한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의 문제를 여태까지 저는 프랑스어 쓰는 퀘벡과 영어 쓰는 그러한 사람의 그냥 그 정도의 대립 정도로 봤었는데, 갈등. 근데 동과 서, 동부 서부로 나눠지는 지역 갈등 문제를 처음 알았어요. 아론보를 통해서. 어쨌든 이런 것이 인도 그 친구 퍼스트포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고요. 저는 캐나다 문제에서도 국내 문제에서도 중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단한 방송이에요. 그 유튜브 채널이에요. 유튜브 차이나 컨스터, 아주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현지인 관점에서 뭔가 오늘날 쭝꿍 현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 럼프의 밤중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반중 방송을 보면 오히려 그런 방송을 보면서 쭝꿍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반발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럼프처럼 럼프가 반중하니까 전 세계가 다 친중했잖아요. 지금은 반대잖아요. 이런 게 인싸력이 중요하다. 쭝꿍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롱식으로 하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너는 뭐 잘났는데 이런 식으로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중국인의 시선으로 중국 시민의 입장에서 메콩 C8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굉장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근데 인터넷에 보면 그건 자유좌파, 자유우파 방송으로 보기 힘든 자오이 파시즘, 반일 파시즘이나 반중 파시즘이나 이렇게 중국인 일반을 막 모욕한다든가, 일반을 모욕하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와 반쪽 아베를 구별하지 않듯이 메콩 시파로와 쭝꿍과 제주동포, 중국 공산당 이런 것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냥 구분 없이 그냥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오이 파쇼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중 파시즘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류의 그 한계점. 그래서 뭐 음모를 따르면 맨날 나오는 딥 스테이트 음모론에 따르면 뭐 로마 클럽 항상 제기하면서 1970년대 국유본이 인구 감소 한다. 제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 음모론에. 신자유주의야말로 인구 감소의 주역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생물학적인, 그 다음에 엔트로피 관점에서, 보통 100% 물리학적이거나 100% 생물학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요인, 사회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덕분이죠. 경제 발전하면 그 다음에는 여성 교육이 높아지고 그 의료 환경 서비스도 좋아지고 친환경이 되고 문화활동이 늘어나니까 인구가 줄어들죠. 사회적 요인은 뭐 다 아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생물학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엔트로피 관점에서 좀 생각해봤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인드라는 데서 1억 서울론
1억명 언론, 10억명 한반도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인드라 블로그에서 읽어보시고 질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원래 이렇게 일본도 숫자가 미미해서 그렇지 좀 엄격한 회전문 정책을 실시했어요. 아예 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엄격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최근에 풀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저는 저 이주민들은 누구겠냐? 제가 추정하건대 불안을 느낀 중국계 청년들이 일본으로 망명 신청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동남아 노동자 근로자분들이 있을 거다. 한국과 사정이 다르지 않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구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런 제국주의적인 동화 정책이 아닌 원칙을 가진 이주하신 분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주민 정책이 나와야 돼요. 한국은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서 인드라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지만 신을 믿는 입장에서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죠. 이슬람교를 저는 무조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한국사가 다종교 국가이므로 개인의 종교 자유를 지켜줘야 돼요. 이슬람을 한번 개종하면 다시 다른 종교가 종교를 믿을 수 하면은 뭔가 그런 것들은 한국 사회에선 허용해서 안 돼요. 그거는 이슬람 종교를 믿는 분들은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반드시 인정하셔야 된다. 본인의 이슬람 종교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법을 지켜야 된다. 개종을 허가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이슬람 종교 요구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이건 유대교에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심하게 이주민 정책이 나와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지 투입산출 이런 걸로만 보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외국인들을 뽑으면 된다.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럼 된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덴마크나 네덜란드에서 저렇게 이주민 반대하고 제한하는 게 덴마크나 스웨덴, 독일 어디 우익 파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자유좌파 정당이 제한을 둬요. 살아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서 이주민 정책이 나와야지 아무 생각 없이 반쪽 노면 같은 파시스트의 그 선덕군에 놀아가서도 안 되지만 또 지나치게 그냥 막 이렇게 우익 파쇼식으로 외국인 꺼져라 이런 어떤 파시즘도 반대. 반쪽 노면과 같은 무식한 파쇼, 우익 파쇼와 같은 인종주의적 그런 것들 둘 다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진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일 파시즘, 반중 파시즘 배격해야 됩니다. 인터넷 진짜 걱정스러워요. 지금 한국의 4050 수고통들이 파시스트예요. 세대이 반쪽 노면 이 파시스트에게 굴복해가지고 세뇌당해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세대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 405 수고통 이 세대가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선진국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박정희 대통령 이전으로 세계 최빈국으로 떨어지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이 450 쑥골통 적폐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건 각오를 가지셔야 돼. 이 450 쑥골통들을 정말 개혁해야 됩니다. 네. 이 반일 파시즘, 반중 파시즘 이런 것들에 그냥 파시즘에 놓고 좀 역사관부터 다시 다 싹 다 그냥 거의 파시즘. 역사관, 경제관, 정치관, 국제외교 모든 게 파시즘이에요. 얘들 안 믿어. 큰일 났어요. 보편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없어. 지금 한국의 450 쑥골통들은 상식이 없어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세계입니다. 진짜로. 말씀드리시고, 이건 이제 미국이 분담하는 거. 얘들아 20년 전부터 이렇게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CFR에서 갑자기 왜 나토 예산 얘들아가 얘기하니까 그런 거 했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자연 방사능, 이거 뭐 과학과 소통이죠. 맨날 과학적으로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거죠. 자연 방사능부터 얘기하면 방사능이 아예 0인 게 좋은 거 아니냐? 자연 방사능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뭔가 소통하는 거다. 보시면 되고.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했던 아름보 이 정도로 하고, 아까 끊겨가지고 약간 힘을 썼더니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1분 쉬었다 갈게요. 질문 주세요.